사람을 믿지 마라. 쇼펜하우어가 남긴 충격적인 한마디입니다. 인간의 이기심은 도덕보다 먼저 태어난다. 우리는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마다 묻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걸까? 하지만 진짜 문제는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대가 너무 컸던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다. 친절한 행동 뒤에도 이기심이 숨어 있고 도덕적인 행동조차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건 비관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건 불신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라는 겁니다. 인간은 서로에게 고슴도치와 같다. 너무 가까우면 가시에 찔리고 너무 멀면 외로워집니다. 상처받지 않고 싶다면 맹목적으로 믿지 마세요. 기대를 낮추세요. 그리고 나 자신을 먼저 지키세요. 사람은 믿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에게 실망하고 상처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에 큰 돌덩이가 앉은 듯 아프고 힘들어집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대가 너무 컸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에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림자 같은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간 본연의 그림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을 대하게 되면 우리는 예상치 못한 실망감과 좌절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들을 선하고 순수한 존재로만 여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을 훨씬 더 현실적이고 냉철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가진 이기심이라는 원초적인 동기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서 상처받지 않고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비관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한 균형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자는 것입니다. 조금은 힘들 수도 있지만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고 더 큰 성장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을 직시하는 것은 때로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만 그 용기는 여러분을 더 지혜롭고 강인하게 만들 것입니다. 자, 그럼 쇼펜하우어의 깊은 지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면서도 현실을 직시할 용기를 줄 것입니다.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다는 명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익과 편안함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 진실이지만 외면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가장 숭고해 보이는 행동들조차도 그 근원에는 자기 보존과 자기 만족이라는 강력한 충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쇼펜하우어의 주장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모든 행동의 가장 깊은 뿌리는 이기심에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의지가 모든 행동의 동기이며 이 의지는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돕거나 배려하는 행동을 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결국 나의 만족감이나 사회적 인정, 혹은 미래의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의 어려운 부탁을 들어줄 때 순수한 엘트루이점 이타주의도 물론 있겠지만 그 친구가 나중에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기대 또는 착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고 싶은 마음이 함께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는 명시적이지 않고 무의식적일 때가 많아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행동이 순수한 이타심에서 비롯되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를 돕는 행동이 팀워크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나의 성과나 승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무의식적인 계산이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이러한 이기심의 줄다리기 속에서 형성됩니다. 이는
인간 본성에 피할 수 없는 부분이며, 이를 인정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 설정의 첫걸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선의를 맹목적으로 믿기보다는 그 이면에 어떤 동기가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불신이 아니라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더 넓은 시야로 이해하고 나의 기대를 현실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합니다. 나의 마음이 상처받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상대방의 이기심을 이해하는 것은 그들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을 예측하고 그에 대한 나의 반응을 조절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실망을 줄이고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도덕은 이기심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도덕과 윤리를 만듭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도덕 역시 인간의 이기심으로부터 파생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도덕은 이기심의 결과이지 이기심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키는 수많은 규칙과 규범들이 결국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이익을 위한 합의의 산물이라는 뜻입니다. 즉, 도덕은 개개인의 이기심이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 전체의 안정과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사회적 계약이라는 관점입니다. 만약 도덕이 없다면 모든 개인이 자신의 이익만을 쫓아 무질서하게 행동할 것이고 결국 이는 모두에게 해가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법을 지키고 질서를 따릅니다. 이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나 역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함입니다. 만약 내가 무질서하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행동할 것이고 결국 나 자신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도덕적 행동은 결국 내가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기 위한 필요 조건인 셈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덕은 이기심을 제어하는 동시에 개개인의 이기심이 장기적으로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친절하면 상대방도 나에게 친절하게 대할 것이고 이는 나에게 긍정적인 경험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고 더 나아가 나 자신의 행복감에도 기여합니다. 이처럼 도덕적인 행동은 때로는 나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전략이 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도덕적인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의 순수성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행동이 가져올 사회적, 개인적 이익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사람들의 행동을 더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순수한 동기를 맹목적으로 추구하며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이면에 숨겨진 인간적인 동기를 이해함으로써 사람들을 더 넓은 시야로 포용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어떤 행동을 할 때 나의 진정한 동기가 무엇인지 한 번쯤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나를 속이지 않고 나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상처받지 않기 위한 현명한 거리두기입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도덕의 본질을 이해했다면 이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상처받지 않고 현명하게 살아갈지 고민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서로에게 고슴도치와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이는 관계의 역설적인 측면을 잘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리고 너무 멀어지면 추워서 외로워진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사람과의 관계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깊이 믿고 모든 것을 내어주면 상대방의 이기심에 의해 쉽게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의도치 않게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혹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사람을 불신하고 멀리하면 외로움에 지치고 마음이 황폐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완전히 고립되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적절한 마음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선의를 완전히 믿지도 말고 그렇다고 완전히 의심하지도 않는 균형 잡힌 태도가 필요합니다. 마치 조심스럽게 다리를 건너듯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 거리는 물리적인 거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심리적인 거리입니다. 감정적으로 너무 의존하지 않고 나의 행복을 오롯이 타인에게 맡기지 않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 나의 능력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베풀었다면 그 자체로 만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나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내가 바랐던 방식으로 보답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나의 마음을 외부 요인으로부터 보호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비밀이나 약점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함부로 퍼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이기심에 따라 그 정보를 이용하고 싶은 유혹이 들 수도 있지만 이는 결국 나의 신뢰를 잃게 만들고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히려 타인의 약점을 보호해주는 것은 장기적으로 나의 평판과 관계의 질을 높이는 현명한 행동이 됩니다. 이처럼 현명한 거리두기는 나의 마음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나의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나 자신을 지키는 단단한 마음 만들기입니다. 인간의 본성과 관계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때로는 냉혹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외부의 영향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강인함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을 길러야 합니다. 외부의 자극에 과도하게 반응하기보다는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나의 감정을 조절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는 감정 조절 능력, 즉 정서적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를 비난하거나 오해하더라도 즉각적으로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상대방의 이기심 때문에 발생한 일일 수도 있고 나에게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말에 상처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말들이 나를 정의하게 두지 마세요. 또한 나의 가치를 다른 사람의 인정에서 찾기보다는 나 스스로의 기준과 신념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에 들뜨거나 비난에 좌절하지 않고 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외부의 평가에 쉽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내면의 나침반을 가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나침반은 외부의 폭풍 속에서도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잃지 않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것은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내면의 힘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나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고 나 자신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고독은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나 자신과 마주하고 내면의 힘을 재충전할 수 있습니다. 나의 내면이 굳건해질수록 외부의 어떤 충격에도 쉽게 부서지지 않는 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어떤 시련이 닥쳐도 흔들림 없이 나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는 진정한 관계는 깊은 이해에서 온다입니다. 인간의 이기심을 인정하고 현명한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것이 모든 관계를 단절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더욱 깊고 진실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인간 본연의 그림자를 인정하되 그 속에서 빛을 찾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그들의 이기심 또한 하나의 본성임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 것은 세상의 고통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기적인 행동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분노하거나 실망하기보다는 인간이란 원래 그런 존재라고 받아들이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맹목적인 비난이나 좌절 대신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합니다. 물론 나에게 해를 끼치거나 나의 성장을 방해하는 관계는 단호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모든 관계에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나의 이기심과 상대방의 이기심이 충돌하지 않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점을 찾아보세요. 서로의 이익이 일치하는 부분에서 협력하고 진심으로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생길 때 비로소 진정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작은 실수나 이기적인 모습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기보다는 그들의 장점과 나를 위한 진심을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에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감싸줄 때 관계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완벽하지 않은 서로를 인정하고 보듬어주는 것이야말로 사랑과 우정의 본질입니다. 또한 나 자신이 이기심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성찰을 통해 나의 이기적인 동기를 파악하고 그것이 타인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 노력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약점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처럼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는 우리를 더 너그럽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는 단순한 지식을 넘어 실제 삶에서 더 성숙한 판단과 행동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는 기대하지 않을 때 더 큰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할 때 상처받기 쉽습니다. 이러한 기대는 종종 현실과 괴리되어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모든 고통은 욕망과 기대에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욕망과 기대는 끊임없이 우리를 갈망하게 만들고 충족되지 않았을 때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 주기를 기대하거나 나에게 특정한 방식으로 대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결국 실망과 좌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타인은 나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를 낮추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그것은 나의 기대가 너무 컸을 뿐이지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우리의 마음을 훨씬 더 평온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 그 사람이 나중에 반드시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순수한 마음으로 베풀었다면 그 자체로 만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보답하지 않더라도 나의 마음은 평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나의 선의가 타인의 반응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하는 현명한 태도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에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며 해석하지 마세요. 상대방은 아무런 의도 없이 행동했을 수도 있고 그들의 이기심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나에게 향한 메시지라고 생각하며 확대 해석하는 것은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합니다. 불필요한 망상과 상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지 마세요. 기대를 낮추는 것은
무관심이나 냉정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마음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뜻밖의 작은 친절이나 예상치 못한 좋은 일들에 더욱 감사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역설적인 진실입니다. 이것은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이자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는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중히 사용하는 법입니다. 인간의 이기심을 이해하고 현명하게 관계를 맺는 것은 결국 나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행복은 고통이 없는 상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쾌락을 쫓는 것보다 고통을 줄이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임을 의미합니다. 불필요한 관계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나의 내면에 집중하고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나 감정에 너무 깊이 개입하여 나의 에너지를 소모하지 마세요. 나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서 상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이 진정한 배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여기며 과도한 책임감을 느끼지만 이는 결국 나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무력감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에게 해를 끼치거나 나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과감하게 정리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의 정신 건강과 행복을 위해 때로는 단호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관계에 묶여 있기보다는 나 자신을 위해 용기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 사용할지는 오롯이 나의 선택입니다. 나를 성장시키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일에 집중하세요. 독서, 운동, 취미 활동 등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가지세요. 이러한 자기 돌봄은 단순히 개인적인 만족을 넘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건강하고 행복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나의 내면이 충만하고 행복할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의 에너지를 현명하게 사용하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관계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 이야기는 자신을 위한 진정한 자존감 세우기입니다. 인간의 이기심을 이해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외부의 평가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자존감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의 행복은 자기 내면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외부 환경이나 타인의 시선에 의존하는 행복은 불안정하고 일시적일 뿐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면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애쓰거나 다른 사람의 평가에 나의 가치를 두기보다는 나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비난은 순간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에 나의 행복을 맡기면 나의 삶은 끊임없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평가 기준은 언제든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스스로를 사랑하고 나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나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임을 믿으세요. 외부의 기준에 맞추려 애쓰기보다는 나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나 사회적 기준에 나를 맞추려 애쓰기보다는 나의 본질적인 모습과 나의 진정한 욕망에 귀 기울이세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며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 자신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입니다. 나의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 행동하고 나의 결정에 책임을 지는 연습을 하세요. 이것은 결코 이기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존중함으로써 다른 사람도 존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나의 자존감이 단단해질수록 외부의 어떤 부정적인 영향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단한 자존감이야말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진정한 자존감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솟아나는 것입니다. 자신을 믿으세요.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 어떤 보석보다도 귀한 여러분 자신을요. 여러분은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냉철한 시선 속에 숨겨진 따뜻한 지혜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때로는 차갑고 냉소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그의 통찰은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진실들을 마주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 냉철한 시선 속에는 인간이 고통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따뜻한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평온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인간의 이기심을 인정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더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맺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고 나의 평온함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전략입니다. 이는 현실을 직시하고 불필요한 환상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을 더 잘 관리할 수 있게 돕습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를 듣고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 지혜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더욱 단단해지고 빛나는 순간들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는 오히려 우리를 더 너그럽고 관대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사람은 믿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나 자신을 지키고 현명하게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여러분을 더 강하고 더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기심으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고 나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갈 용기를 가지세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들을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보듬어 주세요.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 얻은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더 단단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갈 시간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이 지혜를 활용하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단단한 여러분의 삶을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평화와 행복을 응원합니다. 이 모든 여정 속에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부디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으로 남아 앞으로의 여정에서 큰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